국민의 입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국정감사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를 쓴 재방훈 보좌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예. 그 드라마 보좌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드라마 보신 분들은 지금 이제 보좌관 국회 국정감사 이제 얘기한다니까 이정재 씨 지금 떠올릴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그 보좌관 나왔던 역할하고 비슷할까요? 좀 많이 다를까요? 저도 드라마 재밌게 잘 봤었는데. 보셨어요? 예, 네. 봤습니다. 예. 그 실제 생활이나 하는 일이 드라마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재미를 위해서 좀 과장된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있고요. 네. 예, 예. 근데 하는 일을 보면 이제 네. 국회의원을 밀착 수행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돕고 또 법안을 연구하거나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함께 심사하는 일, 그런 일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도 보좌관의 아주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국회 내에서는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있고 또 1년치 농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국정감사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이 그 주목해야 할 것들을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번에 책을 출간하신 게 제목이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예요. 예. 언제 나온 책입니까? 이게 9월 초에 나왔는데요. 예. 예. 어떻게 이거를 쓰시게 되셨어요? 1차적으로 국회가 이제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감의 정의와 절차, 법적 근거, 운영 방안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내용의 상당수들이 국회뿐만이 아니고 그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네.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들이 함께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담아보자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한테는 국정감사를 직접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략서가 될 수 있고 네. 정부나 공공기관에게는 피감기관이 유념해야 될 내용을 정리한 제언서 이런 성격이 될 수 있겠고요. 국민들께는 국정감사의 생생한 현장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대중서로서 읽혔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딱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국민 생활에 많이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 있는데, 네.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급적이면 이제 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썼는데요. 이제 그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지 응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법적인 기준과 시스템은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감의 일정, 질의 시간, 증인 신청 이런 등등에 대한 과정을 법적인 근거를 우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아마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에 나오는 사례와 각종 자료들은 제가 직접 작성했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제 직접 쓴 내용을 토대로 하니까 당시의 고민이나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생하고 디테일한 설명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제 국정감사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일단 질의를 하고, 예. 이제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대답을 하고, 막 가끔은 이제 고성도 오가고, 뭐 윽박지기도 하고, 또 아무 말도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국정감사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예. 파편적으로 잠깐의 장면만 보고, 아이, 뭐 말을 저렇게 이런 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희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에는 가을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때 이루어집니다. 이 정기국회라는 말은 국회법상 9월 1일부터 네. 100일간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해서 이 정기국회 동안에 국감 일정을 정하는데요. 매년 한 평균 보시면 20일 정도 이렇게 감사를 진행합니다. 네. 근데 이제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회가 국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20일 기간을 딱 정해서 이제 부처가 18개,
또 각 부처별로 연관된 공공기관이 750개인데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하는 경우는 국정감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예. 부처라는 게 정부 부처 정부 말씀하시는 부처입니다. 거죠? 예, 예, 예. 정부 부처의 18개군요. 예,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에게 이 국정감사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회 임무를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입니다. 이제 그러한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국정감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국감의 내용들의 공개가 이제 원칙인데요. 국민들은 이제 내가 직접 뽑은 대표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든지 로그인 없이 속기록 전문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로 나오나요, 그게요? 예, 바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국정감사가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국회의원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국회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총선에서 다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일간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네. 또 이제 회의가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는 국정감사가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예.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예. 보통 언제부터 준비에 돌입하나요? 보통 이제 한 달 반 정도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의원의 활약상이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언론의 속성을 보면 아무래도 뻔한 내용들보다는 그날 감사 중에 제일 핫하고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보도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의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보좌관들하고 항상 아이템 회의를 하시고요. 자료 분석을 하고 이 기간만 이렇게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국정감사를 잘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예. 보좌관 경력이 12년이라고 하셨고 이전에 또 청와대 행정관 경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동안에 실제로 겪으신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예. 제가 근무 중인 윤상직 의원실은요. 네. 무분별하게 좀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무 자르고 산 깎고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하나 둘씩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 실태가 어떤지를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좀 실태가 좀 많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최근 3년간 태양광 때문에 이제 잘려나간 나무가 혹시 몇 그루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이제 대충? 232만 7,495그루인데요. 이렇게 네. 얘기하면 좀 안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네. 면적을 따져보니까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6,000개가 넘는 규모더라고요. 아, 그만큼 네. 나무가 네, 많이 베어져 나간 베어놨습니다. 예. 거군요.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뭔가 와닿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홍보도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이제 보도 자료로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배포했냐면은 4월 4일입니다. 식목일 하루 전날. 앞두고. 예. 그러면 이제 의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정부가 나무 심기를 독려하고 나무 심고 해야 되는데 네. 나무 훼손을 방치했다 이렇게 좀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무 훼손도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산림청도 의무를 좀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주요 일간지에서는 일면 탁기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이런 자료들을 받으려면 17개 지자체별로 일일이 자료를 다 받아서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료 취합만 한 20일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4월 초에 제출해달라고 하면 시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 요구 의도가 또 너무 뻔하게 드러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3월 초에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4월 식목일에 쓸 아이템을 3월 초에 미리 기획을 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조사를 한 달 한다는 게 전략도 전략이지만 준비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한 꼭지인데요. 네. 이런 꼭지가 한 수백 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처음에 이제 3월 초부터 이렇게 기획해서 하고 할 때 네. 산림청에선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었고 어느 날 4월 4일에 딱 뉴스가 나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전에는 감지를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국회법상 자료 요구를 하면 정부부처는 자료를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4월이고 우리는 국감은 보통 10월에 열리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감의 예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준비를 이루어집니다. 한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아이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이제 국정감사에 임하는 거는 의원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기는 해요. 예, 하지만 예. 이제 저는 이제 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예, 국감을 예. 이렇게 보면 예.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못해요. 그래도 뉴스에 전달되는 거라든가 저 시간을 내서 뭐 점심시간에 이렇게 이제 보거나 하면은 점심시간에 못 보죠. 다 같이 식사를 하시니까 이렇게 정리된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아유, 좀 공부 좀 하고 나오시지. 아유, 막 괜히 이제 윽박 질렀는데 이제 증인이나 이런 분이 대답을 해놓고 되려 의원에게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무안하니까 이렇게 질문이 무색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다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걸 보면 예. 도대체 세비를 받아서 1년 12달 준비를 해가지고 꽃이라는데 저렇게 하냐 이렇게 아쉬운 마음, 예. 속상한 마음, 예. 때로는 화가 나거든요. 예. 그 옆에서 보실 때 가끔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모시는 의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네, 있는데요. 네. 좀 더 나은 국감을 위해서 쓴소리를 이제 한다면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나요? 행정부의 문제의 핵심을 이제 딱 짚지 못하고 이 정치적인 공방만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논쟁이 이제 소모적이기 때문에 자제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자료가 아닌데 너무 방대하게 10년치 뭐 영수증 4번을 제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행정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자료 요구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경우 그리고 또 단순히 이슈 만들기식을 위해서 이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네. 연박 주고 네. 또 망신 주기식으로 질의하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예. 되려 국회의원에게는 역풍이 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쓰여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국정감사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게 우리 국민들의 삶에 결국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국회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말해서 나를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책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이제 국정감사 기간인데요. 네. 예. 그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 외교, 안보, 치안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뽑은 선수들이 나를 대신해서 얼마나 행정부들을 상대로 잘 싸워주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 목소리만 크게 지르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대안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지, 네. 예. 또 제시한 대안들이 실제로 관철되기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끝까지 이제 노력하고 공부하시는지 그런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에게 감시를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과방위 소속이신 거죠? 예, 지금 예. 그러면은 과방위 국감도 지금 이미 열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10월 초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20일간 정도 동안 감사가 계속 추진되고요. 네. 저희 과방위는 이제 국민 생활에 되게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네. 과기부, 네. 이제 원안위, 그리고 뭐 방송사. 네. 예. 저희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KBS도 이제 비관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포털도 있고요. 그런 뭐 통신 3사 어떤 질문을 하실지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뭐, 예. 그래요. 예, 이 책을 예, 쓰셨는데 앞으로 이 책이 어떻게 읽혀졌으면 좋을지 또 아니면은 예. 뭐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국민들께서 자기 생활과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관심 가는 속에서 제 책이 좀 읽히면서 좀 여러 면에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요 초대석 오늘은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의 저자입니다. 재방훈 보좌관과 함께 국정감사의 의미와 역할 알아봤고요. 또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현입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